네, 발제자이신 강상원 세무사님으로부터 발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세법이 실무자와 실무자 간에 언어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전에 그 세법 쉽게 쓰기라는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쉽게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보기에 쉬우냐라고 하는 정의를 세무 전문가가 보기에 쉬운 수준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하여간 이 실무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과 리뷰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는 게 이번 발제자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의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유예, 또 임의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시 취득세 과세 제외, 그리고 지주공동사업이 개발업자가 손쉽게 의도하지 않은 그 조세 혜택을 보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까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정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이신 박정수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발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소상히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특히 주택 관련된 그 문제로 국민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고, 정부는 그 말을 안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 공급 부족이 맞다라고 이제 실토했고, 그래서 이제 공급 확대로 이제 정책을 선회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어떤 도시 재생 그리고 주택 공급 이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무 문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자 고려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발제에서는 그 재개발과 재건축 등 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그 조합을 결성하고 여기 이제 토지를 현물 출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리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재반 세무 문제를 검토하고, 그 중에 이제 법인격이 없는 조합 형태, 발제자는 이걸 이제 임의조합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특히 조세상의 취급에 대해서 규모의 영세성이나 또는 도시재생의 원활한 행정 목적 달성 등의 취지에서 볼 때 이 토지의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를 과세 이연하거나 또는 과세 제외해야 한다라는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개발 사업에서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고충과 여러 가지 입법 공백을 잘 지적했고, 효율적으로 공정한 세제를 운영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셨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에서는 제가 그 법인세나 부가세는 제외한 양도세하고 취득세 부분에 국한해서 몇 가지 발제자께 질문도 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도정법상 조합, 이것의 취급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 보면요. 이제 정비조합이 있고 도정법상 정비조합이 있고, 도정법에서는 이 조합을 법인격을 아예 부여를 하고 있죠. 토지 소유자가 여기 이제 현물 출자 형태로 토지를 이제 넘기게 되는데, 그 도정법에 보면 그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각 그 사업 방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밑에 그 박스에 보면은 이제 현행 법에서는 환지 방식도 가능하지만 사실 관리 처분 방식도 선택하려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도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은 현행법에도 그 밑에 그 박스 안에 법조문을 보시면 그 관리 처분 방식을 따르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특히 소득세법 88조 1호에서 가목, 나목, 다목이 있는데, 그 가목에서는 환지 처분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없도록 이렇게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재개발 사업과 같이 환지 처분 방식을 취하는 것은 요 88조 1호 가목에 바로 해당해서 양도세가 없는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이게 환지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냥 관리 처분 방식만 따르게 된다면 그
그 소득세법 88조 1호 과목에 해당하지 않아서 납세 의무가 있는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게 되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 마침 재건축의 경우는 그 신탁의 방법을 또 취하게 되어서 신탁의 형식을 취하는 한은 88조 1호 다목에 또 이제 해당이 돼서 양도로 보지 않게 되는 결국 그 도정법상 그 조합의 그 양도세 취급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다 우연히도 이제 양도세가 이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실제 실무상 보면은 그 재건축의 경우 신탁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의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박스 안에 그 법 조문에 보시듯이 그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도 꼭 환지 방식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리 처분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현행 그 소득세법 88조 1호에는 재개발은 무조건 환지 방식만, 재건축은 무조건 관리 처분 방식만 이렇게 하는 걸 전제로 법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도정법과 소득세법 간에 조금 약간 핀트가 다르다. 그래서 재건축이 신탁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감안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어서 뭔가 취급을 좀 동등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면 소득세법 88조 1호 과목을 개정을 해서 환지 방식 또는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이렇게 좀 둘 다 열거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정비 사업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 재개발과 재건축은 전혀 다른 체계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재개발은 공용 방식, 공공 방식으로 당연히 해왔었고 재건축은 이거는 민간들이 하는 사적인 행위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주촉법의 대상으로 해왔었는데 현재 그 두 법 체계가 하나로 통일된 겁니다. 도정법으로. 그리고 도정법에 있는 이 조합은 뭐 재건축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재개발 조합도 될 수 있는데 아예 공법상의 법인격을 아예 그냥 부여해 버려서 이제는 사실상 도정법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는 같게 취급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런 걸 반영을 한다면 이렇게 그 환지 처분 방식만 세법에서 이렇게 고집할 게 아니라 관리 처분 방식도 대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도정법상 조합의 양도세 취급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발제자의 발제에 더하여 한번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토론 요지 두 번째 항목은 그 임의조합의 경우 발제자께서 이제 임의조합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이거는 세법상 용어도 아니고 이제 그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모여서 사실상 공동사업의 형태로 이제 이런 재건축 관련 유사 행위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세법에서는 다수 복수의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공동사업이라고 표현할 뿐이고 그리고 이거의 법적 성질은 우리 민법상 조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기본적으로 법인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제 공동사업으로 취급할 뿐인데 관련해서 그 도정법상 조합과는 다르게 요 임의조합의 경우는 그 토지 소유자 등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토지를 여기에 현물 출자할 경우에 요 임의조합은 별도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없는 한은 과세 대상에 이제 포함이 돼갖고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토지 소유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그 현행법상으로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단지 그냥 과세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뭐 해석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 통칙에만 신설 규정이 들어와서 이거를 양도로 본다라고 의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발제자는 아마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이거를 전제로 단지 이제 과세 이연만 해주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물 출자 단계에서는 아예 양도세를 과세를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입법 정책적으로 과세가 맞다고 한다면 단지 기본 통칙에 근거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소득세법의 명문으로 법제화하는 게 맞지 현행 이런 상황에서 기본 통칙만 의거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법 근거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과세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발제자는 그 발제문에서 그 양도할 때 그 범위가 이게 전부 양도냐 또는 뭐 일부 양도냐 이런 언급도 하셨는데
그 발제자께서 제시한 그 대법원 판례 842 392 판결 그리고 2002 5852 판결 이 판결들은 그 조합에 이제 현물 출자하게 되는 것은 합유 재산을 구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합유 재산을 구성하게 돼서 그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한 대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유상 거래다. 그래서 양도다. 이렇게 본 것만 제시한 판례 같고요. 이런 경우에 과연 그 양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한 판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제가 보기엔 현물 출자의 대가로 얻게 되는 그 조합원의 지위 또는 뭐 합유 재산의 범위에 여기는 그 출자자 개인의 지분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부분과 그 대가로 돌아오게 되는 합유 재산 중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혼동의 법리에 따라 그 부분은 제외한 부분만이 만약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 발제자께서는 이 부분 그 양도의 범위 부분은 어떤 게 맞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임의조합의 경우 현물 출자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면제해서 좀 가볍게 이런 개발 사업에 누구든지 토지 소유자들이 뛰어들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터주는 게 맞지 않은가. 어떤 분들은 야, 양도세를 배제해 버리면 이게 맞냐, 이득이 생겼는데 과세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개발 이익이 생기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부담금으로 그걸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토지가 들어갔다가 나한테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취등록세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특별히 뭐 과세가 뭐 공백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또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런 어떤 과세 제외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취득세 관련해서는 그 정비조합 부분은 그 조합원분이든 또는 일반 분양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합원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과세를 제외했고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입법 정리가 돼 있는데 뭐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일반 분양분 관련해서 그 조합이 취득하는 걸로 봐서 조합에게 과세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전 변론이라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도 그 조합원분이든 일반 분양분이든 일단은 그 현물 출자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합에 토지가 들어가게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만약에 조합원분에 대해서 과세를 제외했으면 일반 분양분이라고 해서 그 조합에게 대해서 그 취득세를 과세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냥 과세 제외하는 걸로 다 통일하자. 이런 논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임의조합의 경우인데 그 법문에 명확한 표현이 없어서 이제 과세 여부가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발제자는 여기 관련해서 긍정설, 부정설, 뭐 절충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발제자가 제시한 그 개선 방안에서 보면 그 임의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 제외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세 제외를 주장하셨다라는 말은 현재 실무상으로는 과세가 되고 있다라는 말인데 과연 그 긍정설과 절충설 중에 어느 취지에서 과세가 되고 있는 것인지가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조합의 경우는 법인격이 없는 걸 감안한다면 그 취득세의 조세 주체성을 상정할 수가 없어서 직접 뭐 임의조합 자체가 과세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임의조합 자체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면 그 개별 조합원들이 납세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인지 예컨대 뭐 도관설에 따라 아니면 개별 조합원들은 납세 의무를 진다고 그 만약에 개별 조합원들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게 만약에 맞다면 어떻게 보면 또 그 합유 재산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어서 자기가 현물 출자로 팔고 겨우 또 자기가 그 부분 또 취득하고 이렇게 뭐 혼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취득세를 조합원이 부담해라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면이 있고 또 아니면 또 자기 지분을 제외한 부분을 취득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해서 취득세를 뭐 납부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도 논리 구성은 가능하겠지만
과연 이게 정책적으로 필요하냐? 현물 출자 단계에서 이렇게 아까 논의했던 양도세뿐 아니라 취득세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책적으로도 이 부분 단계에서 즉 그 임의조합 단계에서 취득세까지 물리는 것은 이 개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과 같은 것이다. 양도세든 취득세든 이 세금이 무서워서 이 개발 사업을 선뜻 뛰어들지 못하게 한다면 또는 공급 확대 또는 어떤 개발의 활성화라는 그런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현물 출자 단계에서 앞서 논의한 양도세는 물론이고 그 취득세 부분도 과세는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른 사항들은 다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서 또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발제자가 제안하신 개정 사항에 대한 또 추가적인 토론과 또 본인의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요. 또 질문 형식을 통해서 발제자 의견을 또 여쭤보셨습니다. 진행상 우리 발제자께서 우리 토론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흐름에 더 적합할 것 같아서 발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88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법이 명확하지 않았고 실제로 도정법이 많이 바뀌어온 상황에서도 소득세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지금에 발생된다고 여겨집니다. 법문을 명확하게 해서 그에 대한 논쟁을 없앨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때문에 환지뿐만이 아니고 관리 처분도 교문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하나이냐 두 개이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환지가 물론 해당될 수 있고 환지 처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장치 하나와 신탁 사업이랑 안전장치 하나가 있다 했을 때는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다소 더 든다 하더라도 안전장치 두 개를 가지고 한다. 이 정도의 면모가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전부 양도설과 일부 양도설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가 이제 과세 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법원 판례의 본질적인 취지 자체는 모르겠지만 이제 개인 재산과 구별되는 조합 재산이 일부 양도세의 일부 재산이 아니고 전부의 재산이라는 점하고 그리고 조합원의 지위의 대가가 관계가 있는 것도 또 현물 출자하는 전부 재산과 대응된다는 점도 또 사실 전부 양도설에 좀 더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전부 양도설이 옳은가 일부 양도설이 옳은가 하면 저희 사적인 의견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로 국한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고 취득세와 하고 부가가치세에도 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토지주가 100원짜리 토지를 출자하고 건설회사가 100원짜리 용역을 출자했을 때 과연 건설회사가 세금계산서를 100원을 꺼내야 되느냐 아니면 50원을 꺼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양도설은 좀 가야 할 길이 많이 멀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형식장의 취득 혹은 형식장의 양도로 보아서 양도세가 과세 제어된다라는 그런 바람직한 조세 환경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입장과 같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가 입장이 전부 양도설의 입장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 그의 상황에서 양도세 유예라도 좋은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양도설에 대해 가지고 좀 부정적인 입장은 일부 양도설이 거쳐가야 할 과정이 많기도 하지만 실제 조합원이 출자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조합원의 지위인지 아니면 총유 합유물인지에 대해 가지고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합원이 출자를 통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조합이 출자의 대가 관계로 인해서 조합 재산을 합유 취득한다. 이거는 조합 계약의 본질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때문에 조합의 출자가 물론 상무 유상 계약이고 조합 계약이 계약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뿐인 것이 아닐까라는 점에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다른 세목과도 맞추어서 물론 모든 세목이 동일한 과세 논리를 가져야 될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거나 취지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논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 자체 취입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예전에는
조합원이 최초 취득하는 취득세와 조합으로 현물 출자할 때 조합이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나왔고 다른 조합원에게 취득세가 과세된다라는 문제는 사실 최근에 등장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조합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전문가님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실명제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명제법이 생기면서 등기법 44조를 거치면서 이제 조합의 재산을 합유 취득으로 관계되어 있는 법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조합원의 취득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방세법은 총유나 합유 혹은 공유를 딱히 구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합이 합유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의 요구에 따르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형식적인 취득, 양도로 보더라도 형식적인 양도로 취급하여 예전에 0.3% 냈던 등록세 정도 그 정도의 세부담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개발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법 체계에서도 좀 바람직한 방향의 제시가 아닐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토론을 우리 김영인 세무사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강상원 세무사님의 지주공동사업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또 박정수 교수님의 또 날카로운 지적 잘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 재개발건축 조합 업무를 수십 가운데를 하고 있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가면서 느꼈던 문제성들에 대해서 주제 1과 주제 2에서 시적절하게 너무나 잘 다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제 2와 관련돼서는 지주공동사업 정의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범위를 확정을 했다는 의미. 물론 이게 확정될 수는 없지만 범위를 규정을 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싶고요. 또 지주공동사업에 대한 세법 규정이 너무나 미비합니다. 제1주제에서도 다뤘지만 2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입법 사항들을 지적을 해줬고요. 지주공동사업 정상화 또는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 제도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지주공동사업 방식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공동사업인데 가로 2에서 보면 두 번째 토지주가 개발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주체가 되어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 물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발사업자가 건축 허가권자로 들어올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사항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이 지주공동사업과 관련돼서 특히 공동사업으로 갔을 때 10가운데를 상담을 하면 한두 가운데만 사업이 진행이 되고 8가운데 9가운데는 사업이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양도세 현물 출자 시 양도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과감하게 세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동감을 하고요. 또 발표자께서 말씀을 하신 동그라미 4번 페이지 71쪽과 관련된 토지주와 건설업자가 함께 인허가상 시행자가 되는 사업,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 규정에서 공동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 세무사님들이 이 공동사업이라는 공동시행이라는 문구로 인해서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발제자님께서 이것은 인허가상에서의 공동이지 세법상에서의 공동사업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실무 적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2쪽 반가로 3번인데요. 그림 1 현행법상 지주공동체 분류와 관련돼서 이 규정과 관련돼서 지주공동체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고 형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잘 돼 있고요. 또 우리 1주제와 제2주제와 관련돼서 큰 흐름에서 보면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세 문제, 또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종전부동산에 대한 현물 출자와 관련돼서 양도세에서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것이 현물 출자의 부분과 관련돼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특히 환지로 봐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73쪽 과세 문제에 대한 토론 쪽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세와 관련돼서 지주공동사업 방식에 있어 도정법상 조합이든
임의조합이든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의 현물 출자를 합니다. 이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물 출자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데 도정법상 조합은 도시개발법상 환지 제40조 규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현물 출자로부터 이전 고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환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지 과정으로 봐서 국세청에서는 양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임의조합은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들은 현행 도시정비법뿐만이 아니라 빈집정비법, 즉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돼서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물론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긴 종전의 도시재개발법, 재건축 사업, 그 전에 이루어졌던 주택건설 촉진법, 그다음에 현행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결론적으로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다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재개발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 종전부동산에 대한 현물 출자를 양도로 보지 않는 취지는 이 환지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관련 환지 규정을 준용을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이 부분도 신탁서를 끌고 오기보다는 이 관련 환지 규정을 통해서 양도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페이지 74쪽입니다. 방가로 3번과 관련돼서 발제자께서 인용한 재건축 관련 판례가 있었습니다. 박정수 교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련 판결 당시 이게 99년도에 나왔던 판결 내용인데 그 내용은 현행 도정법 규정은 아니고 현재는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주택건설 촉진법과 관련돼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도시 재개발법을 준용을 하고 있는 그 재건축, 그 당시에 재건축 관련된 내용인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등은 그 당시에도 실은 도시 재개발법을 준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지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신탁 사업 방식에서 논리를 찾기보다는 현물 투자에 대한 비과세 논리와 관련돼서 환지 처분 사업 방식으로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연구했던 논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와 도정법상 관리 처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법을 비교 분석을 해 보면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상 입체 환지와 유사합니다. 거의 법적으로는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 재건축의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환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양도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맞고 빈집정비법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환지이기 때문에 양도세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더 한다면 페이지 75쪽과 관련돼서 실무를 진행을 하는 세무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 대상자 중에 법인이 있다면 현물 출자도 양도로 보기 때문에 이 현물 출자하는 대상이 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거나 또는 조정도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별도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더 명기를 했습니다. 실무상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해봤고요. 개선 방안과 관련돼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돼서는 지중공동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물 출자 시 양도세입니다. 10가운데 중에 한두 가운데 밖에 못 가고 8, 9가운데 못 가는 이유가 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과세 이연 제도를 입법을 해야 된다. 발제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렇게 조속히 입법을 해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아까 박정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세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을 비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실무적으로 이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조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건설용지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출자자들은 취득 시기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현물 출자일을 기준으로 건설용지 해당 시점에 대한 시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용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조속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반드시 현물 출자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하기는 과세기술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더 개진하고요. 또 페이지 75쪽 부가세 및 법인세와 관련돼서는 이강훈 세무사님께서 발표하신 제1주제 내용인데 현재 조세특례자법 104조 7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가세, 법인세에 대해서 수익사업에서 배제를 한다든가 재화의 공급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현행 그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76쪽과 관련돼서 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더 추가적으로 가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임의조합에 따른 공동사업 소득세와 관련돼서 일반 분양분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자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익금액에 불산입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실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공동사업자 구성원들이 소유할 각 한 채의 주택은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익금액에 불산입 방법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1항은 그 취지를 1항과 관련돼서는 출자자 구성원이 본인의 주택을 짓는 것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논리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 임의재건축 혹은 도정법상 1:1 재건축까지 확장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2항은 거주자의 거주 목적 1주택에 한하여 총수익금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며 주관정을 위한 과세당국의 확장 해석으로 이해한다는 논리인데요. 토론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지지합니다. 1:1 재건축의 경우를 보면 조합원 분양분은 사업성이 없고 또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조합, 국세청에서는 공동사업자로 해석을 합니다. 이 조합을 결성해서 한 채는 조합원에게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 시 조합원 분양분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사업성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이 본 내용을 해석으로 운영하지 말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예측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인이 조합원이 참여하는 임의조합의 경우 또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분양 시 각 호수별, 각 개인별, 지분별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를 하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신축을 합니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1000명입니다. 일반 분양 400명, 조합원 1000명입니다. 101호 오피스텔 하나만 분양을 해도 1000명 명의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아주 발생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해결책으로는 자 현재 법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일정 규모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복식보기 의무 또는 성실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 특히 공동사업자들은 법인과 동일한 통제 의무가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사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인 세무사님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의견까지 내신 아주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발제자께서 토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들어볼까요? 잠깐 고에 앞서서 두 번째 토론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양도세 유예냐 과세냐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저는 이제 제외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추가로 제 논거를 하나 더 드리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임의조합은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이고 아직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유자의 지위만 생길 뿐입니다. 근데 그 합유자의 지위만 생긴 것이 과연 이 실현된 거냐 본다면 이건 아직 실현이라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그 양도세라는 건 사실 자본이득이 발생한 거에 대한 과세가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직 합유 재산이 구성됐다라는 것만 갖고는 사실 그 사람에게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이득이 실현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는 좀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경수 교수님의 추가 의견들이 들었고요. 네. 많은 세무사님과 전문가님들의 이제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니까 배우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오늘 나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법적인 전문성이나 법적인 이제 높은 추이 기준도 중요하지만 산업에 대한 이제 애정과 그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언젠가는 좀 풀릴 수 있고 한 걸음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십니다. 거기에서 저희 한국세무학회가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발제자인 강성원 세무사님의 전반적인 토론에 대한 의견도 마무리로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발표의 좌장을 맡으면서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요. 이 합리적인 세제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그 텍스 이슈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그 결론, 답이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합리적인 방안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주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아주 국민의 그 실제 생활과 밀접한 그 세무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민 스스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그럴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됨에 있어서 적절한 문제 제기가 문제 해결의 절반에 가까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주제로 삼고 있는 주택 공급과 세제의 문제는 바로 이 오늘 발제를 맡아주시고 또 토론을 해주신 실무 전문가 우리 세무사님들께서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오늘 박 교수님이나 저와 같은 학자들이 또 깊이 있는 연구의 어떤 계기가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 실무자와 학자가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 7회 한국조세 포럼은 앞으로 우리 한국조세 포럼이 어떤 방향으로 주제를 설정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모범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7회 포럼도 여전히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타깝게 그저고요. 좀 더 좋은 직접 만나서 우리가 포럼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고자 네네 고민영 회장님이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합니다. 편법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한국토지신탁 법무팀하고 제가 그 한국토지신탁 그 본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본인들의 이런 표현을 좀 그렇지 감언이설이다라는 용어를 썼을 정도로 실질은 그 현물출자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신탁사들이 한동안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은 이거는 개발 신탁을 하면 양도세 문제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회피해 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실은 개발 신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공동사업 계약이 필요하고 그 순간 현물출자 문제가 발생한 상태에서 개발 신탁 의사결정을 할 뿐인 거지 그걸로 인해서 해결해 갈 수 없는 걸로 명확히 얘기했고 본인들 신탁사들도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LHG 공동사업 할 때 제가 사용권 출자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김영희 세무사님이 좌절시키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용권에 그런데 저희 우리나라의 사업은 대부분이 분양 사업입니다. 아까 사용권의 현물 출자의 방식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제 사용권의 출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고 대여이기 때문에 상환과 반환 절차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분양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양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 부장님께서 아주 활용점정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걸로 오늘 제 7회
그 한국사회 포럼의 두 번째 주제 발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